불법 다단계, 요즘에 장애 주식도 이용한다고? 참 대단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김하백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에 불법 다단계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네, 그 내용 중에서 장애주식 이야기가 아주 잠깐 거론됐었는데 시청자분 중에서 그 장애주식 관련된 내용을 또 듣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오늘 이렇게 김하백님을 소환했습니다. 네, 꼭 주식 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다 보면 손해나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해서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속아서 손해나 피해를 입는다면 정말 열받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그렇죠. 보통 지인한테 속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제가 직접 안 속더라도 속는 사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깝깝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투자 실패 말고 정말 이런 것만은 경험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장애 주식의 투자 피해 사례를 준비한 시간이고요. 잘 들어주셔서 혹여나 주변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서로 조언해 주면서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청자분들이 장애주식 들어는 봤겠지만 좀 더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장애주식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한번 가능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거래하는 주식시장은 크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고 일전에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네. 발행시장은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 시장이고,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주식이 우리 투자자들 간에 돌고 도는 시장으로 기억하자고 소개했었는데요. 그렇죠. 그 유통시장이 투자자들끼리 돌고 도는 시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예, 맞습니다. 오늘 얘기할 장애 주식은 이 유통시장에 속하고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코스피 시장,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 시장도 당연히 장애 주식과 함께 유통시장에 속합니다. 예. 요즘에는 장애 주식을 거래하는 중개 사이트도 생겨서 그런 사이트에서 거래를 추선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애 주식은 개인 간의 직접 거래가 특징이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비상장 주식이다 보니 기업에 대한 정보 취득이 상장 주식에 비해서 어렵고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상장 주식의 경우 보통 한 주당 주식 가격이 상장 주식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이 특징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비상장 회사의 경우 발행하는 주식의 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한 주당 주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주식 초보자들이 한 주당 주식 가격이 높은 걸 보면 그 주식 진짜 비싸다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예. 어쨌든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비상장 장애 주식은 대체로 비싸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비상장 장애 주식의 경우 일반적인 상장 주식 매매와 달리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양도세를 내고 홈택스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로 기억해야 홈택스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네요. 예,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런 게 있었네요. 어쨌든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최근에 장애 주식이 다단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굳이 옥장판이나 건강식품 이런 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 장애 주식이 다단계와 관계가 될까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게 유리하길래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서 말씀하신 옥장판이나 아니면 의료기구 이런 거보다 오히려 장애 주식이 다단계 판매에 훨씬 유리하면서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아, 예. 한 3가지 정도 이유 때문이기도 한데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 첫째, 비상장 장애 주식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이고요. 장애 주식 정보의 불투명성. 예, 불투명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비상장 장애 주식의 개인 간의 직접적인 거래 방법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예. 마지막으로 한방 심리겠죠. 세 번째 그렇죠. 이유는. 예. 이렇게 정보의 불투명성과 개인 간의 직접 거래라는 점, 그리고 한방 심리 때문에 다단계 판매에 용이한 것 같은데요. 그 3가지 이유를 하나씩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 예, 3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예. 우선 매수 우위 시장과 매도 우위 시장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은 매도 우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는 사람이 거래 우위를 잡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네, 집을 파는 사람이 집값을 결정하고 집값을 결정해서 시장에 내놓고 집을 구하는 사람은
매도자가 정한 부동산 가격에 끌려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매도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을 매도우위 시장이라고 하고요. 반대의 경우는 뭐 매수우위. 매수우위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이 매도우위 시장과 매수우위 시장을 왜 설명했냐면 예. 경우에 따라서 비상장 장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도우위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특히나 비상장 장외 주식을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예. 특정 회사와 개인 간이 직접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예. 확실히 매도우위 시장이 되는 거고요. 예. 여기서 특정 회사라고 하면 예.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회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와 관련된 뭐 다양한 회사라는 게 투자 설명회 같은 거 해주면서 뭐 장외 주식이나 투자 상품 뭐 이런 걸 직접 팔거나 뭐 연결해주는 그런 회사 말하는 거 맞나요? 네,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런 회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예.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를 개인이 직접 거래하면 예. 주식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예. 매도우위 시장이 되는 거죠. 주식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이요? 네. 이런 매도우위 시장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불투명하고 제한된 정보는 예. 그 주식을 매수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거래나 혹은 피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죠. 비상장 주식을 파는 기업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예. 그 주식을 살려는 개인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예.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할 문제는 매수자의 입장에서 개인에게 제공되는 그 제한된 정보마저도 거래 당사자인 그 비상장 장외 주식을 파는 기업, 예. 그 기업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뭐 물건을 파는 놈이 주는 정보 말고는 다른 정보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그렇죠. 그 파는 놈이 주는 정보 말고는 딴 데서 정보를 못 구한다. 이러니까 뭐 매도 우위 시장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장외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장외 주식을 팔려는 기업에서 주는 정보만 듣고 그 말만 믿고 사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공받은 정보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 비상장 주식을 파는 회사에서 온갖 호재성 뉴스도 함께 알려준다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좋은 호재성 기사만 더 알려주겠네요. 예, 맞습니다. 물론 뭐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 관련 뭐 그런 회사들이 다 나쁘고 불법적인 회사라는 뜻은 아니니까 뭐 오해는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이죠. 비상장 장외 주식을 파는 모든 회사가 그렇게 질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뭐 건전한 회사들도 있죠. 일부 나쁜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장 장외 주식의 거래 방법 역시 다단계 판매에 이용되는데 한몫하는데요. 예.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하죠.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증권 트레이딩 시스템에 접속해서 예. 불특정 다수와 거래를 하는데요. 그렇죠. 거래하는 당사자는 내가 판 주식을 누가 샀는지 예. 혹은 뭐 내가 사는 주식을 어떤 사람이 파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비상장 장외 주식의 경우에는 물론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다단계 판매에 이용될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비상장 주식의 앞에 설명드린 직접 거래 방법, 이런 거래 방법은 거래하려는 주식의 가격을 공정하게 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 상장된 주식처럼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예. 매도자가 직접 제시한 가격에 의해 거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주식을 사려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포지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개인 간 거래를 하다가 보면은 그 어떻게 거래됐는지 그 내역을 뭐 공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 또 서로 완전 모르잖아요. 예. 그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시세 조작 같은 것도 가능할 수 그러니까요. 있죠. 예. 뭐 시세가 없죠, 실제로. 예, 예. 그리고 뭐 세 번째 이유, 마지막으로 크게 한 방을 노리는 심리. 이거는 뭐 굳이 설명하지 그렇죠.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다단계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한방 심리 잘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뭐 뉴스에도 예. 많이 나왔고요. 예. 이게 제일 조심해야 될 건데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장외 주식이 다단계에 잘 이용되는 이유가 매수자 입장에서 거래 당사 회사에서 주는 정보 말고는 다양하게 정보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 1대1로 직접 거래된다는 점, 그리고 뭐 상장만 되면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 이런 것 때문에 장외 주식이 다단계에 이용되기 좋다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외에 있던 주식들이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데 상장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도 좀 궁금한데. 좀 복잡한데
뭐 가볍게 듣고 잊으셔도 되는 내용이고요. 예. 상장하려면 상장할 기업이 예비 상장 심사 청구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해야 하고요. 예. 이렇게 제출된 예비 상장 심사 청구서를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 통과하면 공모라고 하는 공개 모집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공모 후에는 신규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제출된 신청서가 상장이 승인이 되면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유, 복잡하네요. 좀 복잡합니다. 예, 뭐 바로 잊으셔도 됩니다. 듣고. 예. 이때 캔들피그님이 예전에 해보셨던 그 상장 주식 청약을 하죠. 예, 예, 옛날에 해봤죠. 예, 이 청약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증권사나 금융기관 등 뭐 이런 걸 주관사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주관사를 통해서 청약 기간, 특정 청약 기간이 있어요. 예. 그 청약 기간을 통해서 이제 이 청약을 하게 되고요. 예. 아무튼 뭐 앞에 설명드린 뭐 이래 주저리 복잡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그렇죠. 예.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원하던 말입니다. 앞에 했던 말, 뭐, 기억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상장하려면 이런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그냥 쉽게 예. 비상장 기업이 상장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뭐 딱 정해진 기간은 없는데 예. 평균 상장을 준비한다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예. 뭐 한 2, 3년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상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장이 실패하는 사례도 많으니까. 맞아요. 뭐, 상장을 뭐, 시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 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예, 상장을 시도한다고 해도 예.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니까 예. 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장이 된다고 믿었던 회사 주식이 네. 예를 들어 상장이 된다고 믿고 있던 건데 상장이 안 된다면 그 장외 주식을 산 주주들이 입을 피해는 제가 알겠는데 네. 만약에 이 장외 주식 회사가 상장은 실패했지만 장외 주식 회사가 망하지는 않고 예. 그 회사 실적만 적당히 유지해주면 최소한 그 심각한 피해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질문이 조금 복잡한데 예. 뭐 정리하면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만 한번 해주세요. 예. 어떤 회사가 상장하려고 했는데 상장을 실패해서 예. 뭐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는데 예. 그럭저럭 그렇게 유지만 되면 상장 실패해도 그러니까 매출이나 그런 거랑 똑같고 그냥 상장 시도를 한 거 그것만 실패한 거죠. 예, 그러면 뭐 그 주식 가지고 있어도 손해 아니지 않냐. 뭐 나중에라도 예. 할 수 있는 거고 상장 다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유하고 있는 그 장외 주식이 예. 상장이 되지 않는다면 예. 그 상장 안 된 그 장외 주식 회사가 망하든 망하지 않든 예. 손실을 보는 거는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예. 제가 앞에서 비상장 장외 주식의 주된 거래 방법이 예.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렇죠. 이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라는 이 부분, 예.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들어보시면 예. 뭐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예. 만약에 내가 보유한 상장될 거라고 기대한 그 회사의 주식이 상장이 안 되었다면은 앞에 설명드린 이 거래 방식, 직접 거래, 예. 이거에 기반해서 그 내 주식을 살 사람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외 이게 주식 우리 저기 일반 HTS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팔 때는 그냥 내놓으면 다 사가잖아요. 알아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와의 이제 거래 시스템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내 주식을 사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 사줄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매도자의 입장에서 직접 구해야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직접 거래 방식 때문에 내가 보유한 주식을 사줄 사람을 내가 직접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이거는 뭐 그러니까 사이버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생각보다 문제네요. 그거를 사줄 사람이야 있다면 뭐 손해가 아닐 텐데. 그렇네. 뭐 내가 그 사줄 사람을 직접 찾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내가 팔려고 어딘가에 올려도 아무도 안 산다.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보유한 회사 그거에 대한 정보를 모르니까 공개된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사려는 사람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뭐 어떤 기업인지 알 수가 없죠. 내용을. 거기다가 이제 이미 뭐 상장 실패했다는 히스토리도 그런 정보 그렇죠. 그런 정보는 남아 있으니까 오히려 내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에서 이 주식을 사줄 사람을 직접 찾아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그 금액이 얼마에 지금 내놨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살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팔려는 그 가격 자체도 예. 뭐 시장에서 정해진 시세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 가격이 뭐 정당한 가격인지 아, 그럼 이게, 뭐, 이래서 그것도 책정이 불가능하죠. 이게 사기치기 쉽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못 파네. 그게 핵심이네. 예, 그게 이제 그 비상장 장애 주식의 주택 거래 방법, 이거 아. 앞에서 설명드렸던, 예. 예,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 이게 아. 발목을 잡는 경우죠. 꼬셔서 팔기만 하면 되네요. 어쨌든. 예, 팔기만 하면 되는데 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죠. 지인 그러니까, 말고는. 그렇죠. 그러면 또 지인 영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유,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주제와 바로 연결되는 비상장 장애주식 거래의 실제 피해 사례를 적나라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합의 캔들피그의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